다시 한번 전 세계가 비트코인 하락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소식들을 보기 전에 오늘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한 90포인트를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36,138달러, 조금 전만 해도 35,0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었던 비트코인인데요.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잠깐 반등하려고 했었던 알트코인들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때리는 움직임들이 나왔었던 것인데요.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국무원의 명의성명을 통해서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산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관행을 단속하고 개인의 위험이 사회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채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까지 단속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공산당 관영 매체인 CCTV에서도 비트코인 급등락의 경고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일 뿐이다. 법정 화폐와 같은 신용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 활용성 및 보안성이 떨어진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해징 수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소식들이 나오자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겁을 먹은 나머지 비트코인을 던졌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후오비 장외거래 시장에서 USDT 테더가 너무 많이 팔리는 나머지 역프리미엄까지 발생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3.5%가량의 역프리미엄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죠. 프리미티브 크립토 창업자의 도비완 씨는 이야기하기를 중국 투자자들이 규제 당국의 P2P, 장외거래 및 은행 관련 추가 규제에 대비해서 USDT를 현금화, 즉 위안화로 바꾸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막 물량을 던지는 것 같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규제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면서 암호화폐를 위협했었는데, 오늘은 시진핑핑이의 말을 받들어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째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미디어 전문지인 21세기 경제보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적인 핫머니,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자금 유출, 공산당들은 그들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어서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된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소비 문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하다라고 국제적으로 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채굴을 전부 다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트위터 상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접한 정보에 의하면은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비트코인 채굴만 막는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진행되는 채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점들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홍콩 정부, 이제 뭐 중국 정부랑 다름이 없죠. 홍콩 정부가 허가받은 암호화폐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옵션을 검토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마찬가지로 트위터에서 접한 추가 정보에 의하면은 부자들만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허가를 안 받은 암호화폐 기업의 영업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았는데도 제한을 시키거나 금지시키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죠. 역시 이 공산당다운 일처리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그린피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체죠. 이들 역시 비트코인은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기부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차피 안 줘, 니네한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저래 중국에서 나온 소식들 때문에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도대체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되는 것인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중국인들은 전부 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싹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가들만 이 기관들도 들어오고 제도권화를 시켜가지고 암호화폐 투자 및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은 많이 안 되는 그런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소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요건을 완화시켰다라고 하네요. 그전에는 굉장히 꽉꽉 조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사용자 암호화폐를 출금할 때 수취인의 주소 공개를 요구하고 전송지의 주소까지 제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어제 이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주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은 암호화폐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호주는 더 나은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소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 이 정부와 연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정부들은 암호화폐를 포용하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브라스카주 의회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줬다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네브라스카주는 와이오밍주에 이어서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취급을 허용시켜준 두 번째 주가 됐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디어 재벌인 베리 딜러시는 암호화폐를 믿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이 사기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싫다라고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양반 봤을 때 연세가 꽤 많이 드셨습니다. 워렌 버핏이랑 좀 비슷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200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 역시 암호화폐는 장기적인 폰지 스캠이다라고 암호화폐를 까내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언젠가는 이런 양반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선회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쪽에서 나온 약간은 불안할 수도 있는 소식.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미 연준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일찍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게 되면 미국 증시도 작살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도 좀 더 두드러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연준 총재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린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권 및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 유출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119개의 비트코인이 각기 거래소들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장투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저점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차트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 후오비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재미도 비슷한데 글래스노드의 창업자 얀 하펠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순 포지션 변동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축적해온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쪽의 규제, 중국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때리는 그러한 발언들이,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매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각 비트코인은 34,00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ETF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테크리움 트레이딩.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농산물 ETF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들이 최근에 새로운 형식의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네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CME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선물을 벤치마케팅해서 퍼포먼스를 추적하는 ETF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이더리움 역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펄포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1100개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란 같은 경우 꾸준히 비트코인 채굴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수익률이 1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고 전체 해시레이트의 5% 정도를 이란에서 채굴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제재에 맞서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비트코인 채굴이었었겠죠. 근데 또 이란이랑 중국이랑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이란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뒤통수를 쳐맞은 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가리를 열심히 털어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번에 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보다 효과적인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레이어2 프로토콜인 라이트닝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가 정령 비트코인을 걱정한다면은 좀 아가리를 묵념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어떤 현상이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최근에 어떤 한 큰 트위터 계정에서
다빈치 J15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게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였을 때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다빈치 J15.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큰 부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그거 환경에 안 좋잖아. 자연 환경을 망치잖아.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연 환경을 해친다라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도널드 꾀꾀오리 선생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 또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게 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인식을 완전히 깨부셔놨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사람들을 위한 돈으로서 금융적인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인데 어느샌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특히 요즘같이 탄소 배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창 날카로운 시기에 이런 게 터져버려가지고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순수 청년 비탈릭 최근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입을 털어버렸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지금도 거품이 낀 상태다. 이 자식 이거 눈치 진짜 없죠. 지난번에 개코인 다 던질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나중에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역시 비트코인의 에너지 채굴 소모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채굴 방식에 대한 에너지 사용 우려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전력 소비 문제는 바뀌어야 되는 큰 단점이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암호화폐 시장은 거품에 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비탈릭. 이런 걸 보고 팀킬이라고 하나요? 배가 아파서 누워있는 비트코인을 찾아가서 명치를 다시 한번 주먹으로 세게 때린 비탈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2017년도에 테크앤사이언스라는 한 매체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202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2021년인데 아무 이상도 없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방식은 오히려 더욱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얼마 전에 톰 리가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2만 달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입방정을 떨었었는데요. 연타석으로 브라이언 켈리까지 나와가지고 홈런을 때려줍니다. 비트코인 급락은 기계적 매도세다. 투자 가치는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칭찬하면은 꼭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부디 제 기우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비트코인 주봉이 38,000달러 위에서 마감되게 되면 4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으나 38,000달러 아래에서 마감하게 되면 32,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35,600달러까지 또 올라갔네요. 분석가 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3,000달러에서 반등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추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과연 다시 한번 4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질주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분석가 조시리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비트코인은 예상했다시피 박스권에서 횡보를 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차트만 보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다음으로 해서 댄 크립토 트레이드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와 지금 상황을 대조하는 차트 분석을 남겨놨는데요. 이게 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이쯤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부터 반등 및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애태우고 있는 비트코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망했네 어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비트코인 망했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벌써 수십 번이 넘는다라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소식들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유가 되신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 뿌리기 광고 영상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